안녕하세요, 한상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제네시스 GV70 전기차입니다. 이 GV70은 G80, EV60에 이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세 번째 전기차죠. 제네시스 브랜드도 전동화 모델의 라인업을 늘려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GV70이 나오면서 전기차 모델이 3개가 됐습니다. 이 GV70은 제네시스 라인업에서 GV60의 윗급에 위치를 하는데 그래서 가격도 좀 더 높고요. 기본적인 사양도 좀 더 좋습니다. GV60은 이륜도 있고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옵션인데 이 GV70은 사륜 한 가지만 나오고요.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기본입니다. 다른 제네시스처럼 이 GV70도 트림이 없고요. 기본 사양에 추가적인 옵션 또는 패키지를 선택하는 방식이죠.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풀옵션 사양이고요. 가격은 9,379만원입니다. 이 GV70은 GV70의 전기차 버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디자인은 당연히 동일합니다. 근데 세부적인 디자인은 조금씩 다르고요. 특히 얼굴의 그 디테일이 좀 다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전면의 디테일은 이 G80과 비슷한데 특히 그릴과 범퍼 하단 쪽에 적용된 디자인이 그래요. 참고로 비주얼 또는 얼굴의 잘생김 정도로만 보면은 내연기관 모델이 훨씬 낫고요. 그릴과 범퍼 하단에 적용된 디자인은 뭔가 생선의 비닐 같아갖고 그렇게 썩 예쁘진 않습니다. 헤드램프는 풀 LED가 기본이고요. 지능형 헤드램프는 옵션으로 골라야 됩니다. 이 G80처럼 충전 포트는 그릴에 위치해 있고요. 동일한 디자인이어서 닫혀있을 때는 그릴과 일체감이 있는 그런 디자인이죠. 그래서 자세히 봐야지 충전 포트가 앞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한 번 충전으로 가능한 주행거리는 19인치 휠 기준으로 400km고요. 급속 충전을 이용을 하면은 18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네시스는 기존차 플랫폼 또는 이 GMP 모델을 좀 몇 가지로 구분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존차 베이스는 충전 포트가 앞쪽에 있고요. GV60은 새 제네시스 로고가 적용이 됐잖아요. 근데 나중에 나온 이 GV70은 기존과 같은 로고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네시스 로고만 보면은 GV60이 훨씬 예쁘죠. 참고로 모니터 내의 그래픽도 GV60이 더 낫습니다. GV70의 전기차 버전이기 때문에 차체 사이즈도 동일하고요. GV60과 비교해보면은 전장은 200mm가 더 길고요. 반면에 휠 베이스는 약간 더 짧죠. 그리고 전폭은 더 넓고요. 전고는 조금 더 높습니다. GV70은 머플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뒤에 디자인이 좀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머플러가 없는 디젤은 가솔린에 비하면 뒤가 좀 밋밋하죠. 그래서 이 전기차도 머플러가 없기 때문에 좀 밋밋해 보입니다.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투어 AS, 사이즈는 265에 45와 20입니다. 타이어는 일반 GV70과 동일한데 사이즈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 GV70은 19인치와 21인치가 있는데 이 GV70은 19인치와 20인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GV70은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을 해야지 4피스톤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는데 이 GV70은 4피스톤 브레이크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예, GV70 전기차의 실내는 기존의 GV70과 거의 같습니다. 내장재만 좀 일부가 조금 다르지 기본적인 디자인 동일하고요. 근데 색상이 좀 달라요. 지금 보시는 게 화이트 글레이저 투톤인데 이거는 기존에는 없는 색상이죠. 요 색상이 말 그대로 좀 되게 화이트여 갖고 차에 타면은 처음에는 약간 좀 보통 국산차에 이렇게 좀 화이트 색상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송풍구 아래쪽은 전부 다 하얀색이어서 처음에는 약간 좀 낯설게 느껴지는데 뭔가 좀 깨끗해 보이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에는 좀 잘 어울리는 그런 색상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기존의 GV70과 역시 비교해보면은 내연기관은 약간 좀 어두운 색이 주류를 이루는데 그래서 이 하얀색이 좀 더 예뻐 보이고 좀 색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차도 풀옵션 모델이어서 천장과 필러에는 전부 다 스웨이드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모니터도 14.5인치 와이드 타입이 기본이고요. 이것도 기존의 GV70과 동일하죠. 안쪽에 있는 메뉴도 다 같은데 이 차는 전기차여서 이렇게 전기차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EV 모드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배터리 잔량과 남은 주행거리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래픽은 조금 달라도 기존의 현대기아차의 그 전기차들 있잖아요. G80이라든가 그거와 같습니다. 여기서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기 사용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최소 배터리량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톱니바퀴를 누르면은 여기서 급속 충전과 완속 충전 배터리 양 정할 수가 있고요. 충전 전류 그리고 배터리 컨디셔닝 모드가 있죠. 이 배터리 컨디셔닝 모드가 있으면은 이제 충전할 때 겨울철에 조금 더 유용하죠. 그리고 하이브리드처럼 유틸리티 모드가 있고요.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도 내비게이션 연동과 그리고 제동 강도도 강한가 보통 부드럽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터레인 모드는 스노우와 머드, 샌드 세 가지가 있는데 GV70에 이 터레인 모드가 적용된 게 처음이라고 하죠.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모터와 스티어링, 서스펜션 각각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편의 장비는 기존의 GV70과 동일합니다. 후방 카메라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역시 기존과 동일하죠. 이게 기본적으로 분할인데 이쪽이 탑뷰고요.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360도로 회전을 시켜서 사방을 이렇게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공조장치와 센터페시아의 디자인도 동일하고요. 참고로 드라이브 모드는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서 바꾸는 방식이고, 한 번 더 누르면은 터레인 모드로 전환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이게 무선 충전 패드인데, GV70처럼 이 커버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좀 부드럽습니다. 실내에서 디자인이 조금 다른 부분이 이 운전대인데, 이 운전대가 GV70 일반형과 또는 스포츠와도 조금 달라요. 일단 여기에 적용된 소재가 다르네요. 그러니까 같은 SDS2라고 해도 이 소재가 약간 좀 더 푹신한, 그러니까 비슷한 느낌의 가죽이 쓰긴 했는데, 만져보면은 일반 GV70 SDS2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3스포크 디자인인데, 부스트 버튼이 이 아래쪽에 있어요. 이 부스트 버튼이 굉장히 크죠. 근데 막상 사용을 해보면은 아이오닉 5나 아반떼 N처럼 이쪽에 좀 붙어 있는 게 뭔가 조작하기에, 누르기에 더 쉽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스포크의 디자인도 조금 다른데, 이 스포크 배치는 GV70 스포츠와 같아요. 계기판은 12.3인치 풀 디지털이고요. 이 디자인은 GV70과 조금 다른데, 요즘에 나온 예를 들어서 E-G80 그거와 디자인이 거의 흡사하죠. 요 가운데 부분에서는 트릭 컴퓨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보가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모터의 그 앞뒤 작동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은 계기판 디자인이 이렇게 달라지죠. 계기판 가장 오른쪽에 보면은 회생제동 게이지가 있는데, 여기서 회생제동 그 레벨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지금이 0 상태고요. 패들 시프트를 길게 당기면은 이렇게 오토에서 오토 해제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시트의 쿠션이나 디자인 또는 형상은 기존의 GV70과 거의 동일한데 약간 좀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차가 풀옵션 사양이어서 앞에 좌판 길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죠. 확실히 저 좌판 길이 조절할 수 있으니까 시트가 조금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시트 포지션은 배터리가 밑에 깔려서 그런지 일반 GV70보다는 가장 낮게 해도 높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헤드레스트인데, 헤드레스트의 쿠션이 꽤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등판이나 좌판보다 헤드레스트의 쿠션이 조금 더 있어요. 도어 트림의 디자인도 GV70과 동일한데 차이가 있는 부분이 이쪽이에요. 이게 같은 SDS2 기준으로 보면은 이쪽의 그 표면이 좀 더 매끄럽습니다. 뭐 더 좋다고까지 못하겠지만 좀 느낌이 달라요. 2열 공간 또는 전체 거주성도 기존의 GV70과 동일한 것 같아요. 근데 근소하게 이 전기차가 약간 더 넓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은 가운데 부분을 좀 더 평평하게 처리를 해서 이 좌우의 공간이 조금 더 넓게 느껴지고요. 근데 레그룸이나 그 머리 공간은 기존의 GV70과 거의 같지 않나 싶습니다. 이 등받이 각도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그 정도도 거의 비슷하고요. 1열 시트를 가장 낮추면은 이 아래쪽의 공간은 조금 제한적이고요. 그러니까 들어는 가는데 여기에 그 공간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연기관 GV70은 이 차보다 여기가 좀 더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좀 눈에 띄게. 근데 그거보다는 이게 좀 낮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거주성에서 조금 더 이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공조장치가 마련이 되는데, 이 차가 풀옵션 사양이어서 여기에 별도의 공조장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옵션 없는 것보다 여기 이제 버튼 이런 게 많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통풍이 있고요. 기본 트렁크 용량은 503리터고요. 육안으로 보기에는 일반 GV70보다 약간 좀 작아 보입니다. 뭔가 이렇게 바닥이 약간 더 높아 보여요. 이 커버를 들어 올리면 이 아래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현대기아차들 또는 제네시스는 이 러기지 스크린이, SUV는 이게 별도 옵션인데 아마 이 차도 옵션일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여기에 V2L이 있는데 이게 들어가서인지 이쪽에 있는 이 그물로 된 이 수납 공간이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GV70은 이거보단 여기 공간이 조금 더 크죠. 그리고 여기에 12V가 있고요. 그리고 2열은 이렇게 레버를 당겨서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은 GV70과 동일해요. 앞쪽에 트렁크 용량은 22리터. 그러니까 아이오닉 5나 EV6도 사륜이면은 앞쪽에 트렁크가 거의 절반으로 줄잖아요. 이 차는 이제 기본이 사륜이어서 앞쪽에 트렁크 용량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쪽에 트렁크인 걸 생각을 하면은 이쪽에 있는 소재도 괜찮은 편이고요. 근데 이쪽의 소재는 그 EV6와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전기차도 정차 중에는 보통 소음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전장풍이라든가 고주파음 등등의 소음이 약하게 있는 경우가 많은데, 또는 히트펌프가 들어가면은 이제 그와 관련된 소리도 있고요. 근데 이 차는 전기차 중에서도 소음이 가장 적은 또는 방음이 가장 좋은 편이어서 이렇게 정차 중에 그런 고주파음이라든가 전장풍 소리가 거의 안 들립니다. 아주 좀 약하게 들려서 진짜 귀에 들릴랑 말랑해요. 그래서 이 차의 전체적인 방음에는 꽤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차 처음 운전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승차감인데, 생각보다 승차감이 꽤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GV70을 자차로 갖고 있는데 뭐 대략 그 정도 또는 그거보다 전기차니까 좀 더 좋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좀 차이가 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 차가 전자제어 서스가 없는 사양인데 제 차보다는 뭐 두드러지게 좋고요. 전자제어 서스가 있는 그 스포츠 사양보다도 이 차가 승차감이 더 좋고, 심지어는 작년에 시승했던 G80 있잖아요. 그거보다도 이 차의 승차감이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은 하체가 뭐 아주 그렇게 푹신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단단과 부드러움 딱 둘 중에 하나 이제 고른다면은 이제 중간에서 약간 좀 단단한 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차가 기본적으로 좀 방음이 되게 좋거든요. 보통 전기차 동급에 뿐만 아니라 이와 윗급의 뭐 내연기관차 비교해도 방음이 더 좋다고 느껴지는데, 보통 전기차면은 달리면은 그렇게 방음이 안 좋은 경우가 되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차는 정차뿐만 아니라 주행 중에도 방음이 굉장히 좋아서, 기본적으로 방음이 좋은 차들이 어느 정도의 그 기본적인 승차감을 또 깔고 가죠. 근데 하체도 예를 들어서 GV60 퍼포먼스의 경우에는 전자제어 서스펜션 있는 그것도 승차감이 꽤 좋았거든요. 약간 좀 쫀득한 그런 댐핑이었는데, 이 차는 그거보다 더 이제 좋다 나쁘다 말하긴 약간 애매하지만 성격은 좀 다르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GV60 퍼포먼스는 조금 스포티한 댐핑이고 얘는 그거보다 좀 컴포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성격은 좀 다르지만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이 GV70이 좀 더 보편적이고요. 약간 좀 더 탄력이 있는, 그래서 이 차의 전체적인 방음이라든가 승차감에는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승차감 좋은 전기차를 생각을 하신다면은 GV70 전기차가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고요. 이 회전제동 레벨은 기존에 시승했던 현대차 그룹의 아이오닉6나 G80 이거와 로직이 같아요. 이제 오토 모드가 있고요. 0부터 이제 4까지 있는데 또 맥스도 있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회전제동 로직은 그냥 오토가 가장 속 편한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뚫린 도로라든가 또는 시내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뭐 0이나 또는 가장 강하게 하는 게 전비에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오토로 하고 다니시면은 이게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자동으로 조절을 하기 때문에 그냥 딱히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오토 모드가 생각보다 이게 꽤 영리해 갖고, 이게 앞에 차가 없으면은 자동으로 레벨이 0이 되고, 앞에 차가 있으면은 이제 그거에 따라서 1부터 조절이 되는데, 이게 무조건 조절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앞차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 차와 이게 속도 또는 그 거리 그것까지 감안을 해갖고 회전제동 레벨을 조절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앞차가 있다고 이렇게 이질감 있게 감속량이 크게 레벨이 조절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속편하게 그냥 오토로 하고 다니시는 게 가장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주행에서의 가장 큰 장점은 승차감인데, 이 차는 1열뿐만 아니라 2열의 승차감도 꽤 좋습니다. 보통 이 정도 급의 SUV나 승용차는 1열과 2열의 승차감 차이가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1열에서 운전하다가 2열 타면은 뭔가 흔들림도 많고 승차감도 좀 떨어지고 그런데, 물론 이 차도 1열보다 좀 못하긴 하지만 SUV의 2열 치고는 승차감이 꽤 좋은 편입니다. 2열도 기본적으로 방음이 괜찮은 편이고요. 보통 2열은 이제 방음이 떨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지만, 이 차는 방음도 좋고, 근데 이 차는 2열도 하체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잘 흡수를 하고요. 근데 확실히 1열보다는 흔들림은 좀 더 있어요. 제가 아까 2열에서 한 20분 정도 하고 왔는데, 확실히 1열보다는 그 흔들림이 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와인딩에 들어가면은 승차감이 되게 좋은 것과는 별개로 확실히 좀 무게가 느껴져요. 왜냐면은 와인딩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무게가 쏠렸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얘는 그게 좀 돌아오는 시간이 좀 더 길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무게가 확실히 내연기관보다 무겁다 보니까 그 절대적인 무게가 좀 더 많이 쏠리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차가 기본적으로 이제 휠은 하나 크지만 타이어는 같잖아요. 같은 플랫폼이고. 근데 이제 와인딩에서 좀 빨리 달려보면은 확실히 내연기관이 좀 더 가볍거나 좀 날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코너를 좀 빨리 돌잖아요. 그러면은 그립이 좋긴 좋은데, 뭔가 비슷한 속도에서 이 타이어 스키드음이 얘가 좀 더 빨리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빨리 진입을 하면은 이제 밖으로 밀리는, 이제 보통 언더라고 하죠. 그것도 이 차가 조금 더 큽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크게 에코와 컴포트, 스포츠가 있는데, 이 사륜의 로직도 기존의 그 다른 차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컴포트 모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에코처럼 뒷바퀴, 그러니까 마일드한 지금처럼 가속에서 거의 뒷바퀴로만 구동을 하고요. 이제 조금 깊게 밟으면 또는 가속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앞바퀴로 토크가 전달되고요. 그리고 에코 모드에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이륜 모드인데,
물론 이게 앞바퀴로 동력이 전달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뭐 거의 한 95%는 그냥 이륜으로 달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계기판에 있는 그래픽을 보면은 에코 모드로 달릴 때 이제 거의 뒷바퀴로만 전달이 되고, 예를 들어서 풀악셀에도 이제 순간적으로는 앞바퀴로 동력이 전달이 되지만 그 후에는 이제 뒷바퀴로만 동력이 전달이 되죠. 그래서 확실히 전기차가 주행거리가 좀 민감하잖아요. 그렇게 좀 효율적인 그런 주행을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그냥 에코 모드로 달려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코 모드로 달려도 그렇게 뭐 힘이 딸린다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냥 무난한 그런 가속. 참고로 요즘에 나오는 많은 전기차들처럼 이 GV70 역시 가속감이 마일드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 초반에 그 가속감 있잖아요. 그게 좀 마일드하게 세팅이 돼 있죠. 근데 일정 그 스로틀이 넘어가면은 출력이 강하게 나오고, 참고로 이 차는 부스트 모드가 있어요. 부스트 모드는 이제 추가적인 힘을 10초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모드인데, 예를 들어서 이 운전대 아래쪽에 있는 부스트를 누른다고 이렇게 바로 실행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부스트 레디라고 뜨죠. 가속 페달을 밟아야 이제 10초 요이 땅이 되는 거죠. 참고로 이거는 드라이브 모드에 상관없이 사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에코 모드에서도 부스트 누르면은 앞뒤로 다 토크가 전달이 되고요. 그래서 마일드한 가속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스트를 누르면은 보통 전기차면은 초반부터 가속이 강하게 나오는,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딱 그런 느낌. 그리고 이 차의 장점 중에 하나가 승차감과 함께 고속 안정성인데, 이거는 어느 정도는 대략 예상을 한 거죠. 왜냐면은 GV70 이제 내연기관도 고속 안정성이 꽤 좋은 편이어서 이 차도 뭐 거의 그거와 비슷하게 고속 안정성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체감 가속이 실제 가속보다 느린 것도 좀 비슷하고요. 예, 이번에 GV70 전기차를 시승을 해봤는데요, 대략 예상한 정도의 상품성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기존의 GV70이나 GV60에서 대략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품성, 그러니까 뭔가 그 두 개를 이렇게 좀 합쳐놓은 그런 느낌이죠. 이 G80의 느낌도 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승차감은 또는 하체의 세팅은 이 G80의 SUV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G80보다도 이 차가 승차감이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정도로 전체적인 방음이나 하체의 댐핑이 좀 쫀득하죠. 그래서 좋은 승차감의 SUV 전기차를 원하시는 분이라면은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차가 좀 비싸죠. 그러니까 GV60도 좀 비싼데 얘는 그거보다 가격이 좀 더 비싸고, 그리고 풀옵션으로 하면은 이 차가 이제 9천만 원대 중반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거의 1억이죠. 그렇게 가격까지 생각을 하면은 좀 고민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차 자체만 놓고 보면은 승차감, 성능 또는 실내의 고급감, 편의 장비, 이쪽에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 때문에 같은 GV70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기존 GV70을 겨냥한 그런 가격대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연기관 GV70보다 이게 좀 한 2천만 원 이상 비싸잖아요. 2.5 기준으로 하면은. 근데 기존의 GV70 이렇게 실내 또는 이런 구성이 마음에 드셨던 분이라면은 이 차도 당연히 마음에 들 수가 있겠죠. 참고로 이제 시트 같은 경우도 이 차가 풀옵션 사양이어서 이게 안 들어간 사양보다 시트 자체가 훨씬 더 컴포트합니다. 좌판 길이를 더 늘릴 수 있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운전을 하다 보면은 좌판 길이를 조금 늘릴 수 있는 그 유무가 또 승차감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이 차는 뭔가 전체적인 승차감도 좋지만 이렇게 시트까지 편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승차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현대차 그룹의 신차가 이렇게 보편 타당하게 또는 딱히 두드러지는 단점이 없이 차를 만드는데, 이 차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주행하면서 느낀 이 차의 그 주행 중 단점은 이 운전대 감각인데, 그러니까 운전대 감각이 약간 좀 어색한 면이 있어요. 특정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이 운전대가 약간 좀 무겁거든요. 내연기관도 약간 무거운데 그거와 좀 비슷하게 무겁고,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이 차가 가속을 하다가 이렇게 회생제동이 걸리잖아요. 이게 감속 양이 이제 스티어링에 걸리면은 그런 움직임이 뭔가, 그러니까 내연기관에 토크 스티어가 걸리는 것처럼 이게 약간 좀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이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로써 제네시스 GV70 전기차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